시아버님이 회사 돈으로 호텔비를 결제하신 내역이에요. 충격, 친정엄마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 가족 단톡방에 잘못 보낸 사진이었지요. 딸 서진은 시댁 거실에서 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 위에 놓인 고급 파우치, 분명 명품 브랜드였어요. 어머니, 이 사진이 뭐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 중이었지요. 뭔 사진?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시어머니도 눈을 둥글게 떴어요. 미숙이가 잘못 보낸 것 같네. 박명호 시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휴대폰 케이스에 달린 열쇠고리가 눈에 띄었어요. 사진 속 파우치와 똑같은 브랜드 로고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빨라졌지요. 그 열쇠고리 어디서 사셨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 누가 선물해줬나?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주머니에 휴대폰을 집어넣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최도윤 33세. 회사에서 돌아왔지요. 여보, 오늘 친정어머니가 이상한 사진 보내셨어. 서진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사진? 호텔 사진인데 실수로 보내신 것 같아. 도윤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평소처럼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 서진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까 사진 뭐였어요? 아, 그거 친구랑 호텔 뷔페 갔다가 실수로 찍힌 거야. 김미숙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어느 호텔이에요? 잠실 롯데호텔. 왜 그래? 서진이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롯데호텔 객실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낸 사진은 객실이 아니라 뷔페 레스토랑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호텔 객실 침대였지요. 서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증거 수집 시작.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시아버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버님은 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골프 치고 왔지. 명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골프채는 그대로 현관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제 몇 시에 들어오셨어요? 글쎄, 늦었던 것 같은데. 나도 일찍 잤거든. 시어머니의 대답도 애매했습니다. 서진은 자신만의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불안한 저녁에 도윤과 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할 때 양가 어른들이 자주 만나셨던 것 같지 않아? 서진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혼례 준비하느라 도윤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혹시 그 전부터도 아시는 사이였을까? 왜 갑자기 그런 걸 궁금해해? 도윤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욕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시아버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블랙박스의 진실. 일주일 후 서진은 시댁 주차장에서 시아버지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서진이 중얼거리며 메모리 카드를 빼냈어요. 집에 가서 컴퓨터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남은 시간, 서진은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어요. 3일 전 오후 2시경 영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지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것은 어머. 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친정엄마 김미숙이 시아버지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변호사 친구와의 만남. 서진은 대학 동기인 변호사 친구를 만났습니다. 혜정아, 나 상담 좀 받고 싶어.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서진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이야? 시아버지랑 친정어머니가? 혜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블랙박스 영상이랑 사진. 서진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너 괜찮아? 혜정이 서진의 손을 잡아주며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서진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김미숙이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엄마, 시아버지랑 뭔 일 있어? 서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시아버지? 무슨 소리야?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나 다 봤어.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미숙이 급하게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엄마가 설명할게. 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협박당하고 있어. 협박? 서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시아버지가 우리 집 빈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만나자고 하더라. 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야. 정말이야. 서진은 엄마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속 두 사람은 협박당하는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 그건 연인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협박 저녁에 시댁으로 돌아온 서진, 시아버지가 부엌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 다가갔어요. 왜? 시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일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 아버님이 우리 엄마를 협박하시는 건 아니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서진이 용기를 냈습니다. 알고 있다고? 뭘? 명호가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너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돼. 가문 망신시키고 싶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진은 온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진짜였구나. 서진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서진은 시댁 서재에서 결혼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PC 폴더명이 혼례 준비 사돈 협의였어요. 호기심에 클릭해봤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6개월 전부터의 이메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지요. 예단 금액 협상 완료. 미숙 씨 의견 반영하여
200만 원 추가 도윤과 서진 결혼 연결 성공 계획대로 진행. 다음 만남은 평소처럼 잠실에서.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 날짜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자신이 도윤과 만나기 전이었어요. 남편에게 털어놓기. 그날 밤 서진은 도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이 조작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도윤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이랑 우리 엄마가 우리 결혼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서진이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이메일들, 호텔 사진. 이게 진짜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서진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가족회의 다음 날 저녁 서진은 가족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모두 거실로 모여주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거실에 앉았어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서진이 차분히 말문을 열었어요. 시아버지님과 친정어머니의 관계 말이에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뭔 소리냐?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서진이 테이블 위에 출력한 자료들을 올려놓았어요. 이 계집이 지금.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아버지를 말렸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사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는지 알기나 해? 시어머니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일이야. 시아버지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이메일들은 뭔가요? 서진이 출력물을 들어 올렸어요. 미숙 씨와의 만남이 즐겁다.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서진이 읽어 내려가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짓을? 도윤아, 이건 오해야.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갔지만 도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 결혼도 가짜였던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서로의 애정과 무언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한 거군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기절할 듯 휘청거렸어요. 여보, 정말이에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거실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복수의 계획을 세운 서진은 변호사 혜정과 함께 정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에 조카 돌잔치일 때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야. 서진이 말했어요. 그때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혜정이 걱정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서진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호텔 CCTV는 확보했고, 연회장 직원한테 부탁했어. 그 사람도 불륜 때문에 이혼한 경험이 있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잔치 당일 돌잔치 연회장에는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미숙과 박명호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조카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진이 연회장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실의 순간 큰 스크린에 호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김미숙과 박명호가 손을 잡고 호텔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미숙 씨가 아니야? 친정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서진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님,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스크린에 명호의 회사 비자금 관련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아버님이 회사 돈으로 호텔비를 결제하신 내역이에요.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횡령까지. 시아버지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붕괴. 우리 결혼이 거래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서진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양가 부모가 비통한 애정과 사랑을 못 잃고 불법 재산을 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죠. 친척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 일이 도윤아, 미안하다. 명호가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미 연회장을 나가버렸어요. 뒤따라가는 친정 식구들 서진아 잘했어. 혜정이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돌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어요. 도윤 씨, 우리 이제 남남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혼 절차 3개월 후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가는 걸로 합의됐어요. 혜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시아버지 횡령 건은 어떻게 돼? 기소유예 처분이에요. 나이도 있고 합의금도 냈거든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유책 이혼으로 위자료 1억 받기로 했어요.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도윤과의 마지막 만남. 카페에서 만난 도윤이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살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 보였어요. 서진아,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정말이야. 알아요. 서진이 차분히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도 아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서진이 일어서려 하자 도윤이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이미 모든 게 망가졌어요. 새로운 시작. 서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5살 딸 소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따로 살아요. 왜요? 어른들 사정이야. 서진이 딸을 안아주었어요. 새 직장도 구했습니다. 작은 회계 사무실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새 출발이야. 서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친정엄마 김미숙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사돈과 바람피운 여자로 소문이 났어요. 아는 사람들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을? 서진의 남동생도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어요.
미숙은 결국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서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마지막 통화에서 미숙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엄마. 서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새 시작이라는 이름이 카페였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손님이 주문했어요. 네, 잠시만요. 서진이 원두를 갈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흉내낸 거래는 결국 값을 치른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어린 커플이 들어왔어요. 이 카페 분위기 좋네요. 여기서 프로포즈 할까?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저런 거겠지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서진의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거짓으로 쌓은 관계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서진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욕망에 눈이 멀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그 대가는 혹독하지요. 서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정직한 삶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알림 설정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